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나는 남편 윤기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매일 다림질해둔 와이셔츠는 색깔별로 옷장에 정리했고 그의 양말은 짝이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내가 만든 완벽한 아내의 일상. 사람들은 늘 말했다.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으시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반쯤은 진심, 반쯤은 연기였다. 나는 그 연기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남편 역시 의심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늦게 일어난 윤기가 낯선 셔츠를 입고 나왔다. 자기야, 이 셔츠 언제 샀어? 지난주였나? 순간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7년을 함께 산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잘 어울리네.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건 그가 산 옷이 아니었다. 여자의 손길이 분명한 윤기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 나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동생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확인이 아니야. 확신을 얻는 거지. 1시 15분. 윤기가 건물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늦은 점심.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기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헐, 진짜네. 미나가 놀라 속삭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 준비해둔 장면이었다. 그저 차분했다. 마침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셔터를 눌렀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다양한 각도, 시간대, 표정.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녁, 윤기는 늦게 돌아왔다. 오늘 회식이었어? 응, 팀 회식. 밥은 먹었어? 조금 먹었어. 코트를 받아들자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 샤워부터 해. 음식 데워놓을게. 고마워, 자기야. 윤기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아직도 바꾸지 않은 걸 보니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들이 카톡 화면에 차례로 떴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서연 씨도. 서연 씨 덕분에 회사 다니는 재미가 생겼네. 과장님 덕분이에요. 어제 그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야. 더 신경 쓸게. 겉으론 예의 바른 직장 동료 같았다. 하지만 문장 곳곳에 스며든 사적인 온기는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두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다시 데웠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곧 그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될 음식이었다. 사람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표정이 정리된다. 내 얼굴도 그랬다. 분노 대신 평온, 평온 대신 계산. 다음 날 나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윤기 회사로 갔다.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 보여서 몸보신하라고요.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누가 들어도 이상할 만큼.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천사 흉내는 오래 해봤다. 오늘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다. 윤기는 자리에 없었다. 외부 미팅 가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실 거예요. 알고 있었다. 오늘 그의 캘린더엔 거래처 미팅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짧은 쪽지를 남겼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따뜻할 때 드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그 문장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내가 떨리면 글씨가 흔들릴까 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회사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 커피잔의 물방울이 유리컵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오후 2시 조금 전 그들이 나타났다. 윤기와 그 여자 서연.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이를 향해 있지 않았다. 내 눈엔 그게 보였다. 우린 한 번은 사랑했고
또 한 번은 믿었다. 그렇게 7년을 함께 살다 보니 그의 숨소리 하나, 눈빛의 떨림 하나만 봐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카페 문을 나서며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보도블록의 균열마다 내 그림자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마치 내 결혼 생활처럼. 그들이 멈춘 곳은 모텔 앞이었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렌즈는 무심했고 나는 담담했다. 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게 사진의 장점이다. 밤에 윤기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나는 그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 같은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 이미 사치가 되어 있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웠다. 김이 났고 냄새가 퍼졌다. 기억의 냄새. 한때 우리의 아침에 깃들었던 냄새. 샤워기 물소리가 멎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짧게 번쩍였다가 꺼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내 노트를 펼쳐 날짜를 적었다. 목요일 14시 07분 회의실 없는 회의. 14시 51분 카페 결제. 15시 23분 모텔 입구.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선명해진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의 동선을 모았다. 감정은 흔들리고 동선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차렸다. 늘 하던 대로의 작은 칼날을 숨겼다. 밥상 위에선 기척도 나지 않게. 오늘은 저녁 먹고 올게. 그의 말은 가볍게 건너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하루도 몸 조심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 거짓말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점심 무렵 나는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가 혼자 회사로 돌아오는 길목. 굽 높은 신발 소리가 일정하게 박자를 찍었다. 나는 보폭을 맞춰 걸어가다 마치 우연처럼 옆에 섰다. 서연 씨 맞죠? 그녀가 놀라며 나를 보았다. 네? 저를 어떻게? 저는 윤기 과장 아내예요. 아내. 그 말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더 이상 내 어깨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눈에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 거절할 구실을 찾는 눈빛이었다. 잠깐이라면. 결국 문을 열었다. 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 사람 많은 시간대였다. 공개된 장소는 언제나 대화를 단정하게 만든다. 윤기 씨 회사에선 어때요? 그녀는 말을 고르고 골랐다. 좋은 상사님이세요. 배려도 깊고 팀도 잘 이끄시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랑도 거짓말 위에만 서 있진 않는다. 진실 몇 조각이 뼈대가 되고 거짓이 그 위를 살처럼 감싸는 법이다. 나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진 몇 장이 스르르 펼쳐졌다.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숨이 얕아졌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이건 그 중 하나였다. 화내거나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깔렸다. 다만 지금부터는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였다. 첫째, 윤기와의 개인적 연락을 끊을 것. 둘째, 이 시간 이후 윤기가 연락하면 개인 만남을 자제하자고 답할 것. 그 어떤 드라마보다 담백한 문장들. 그러나 그 문장들이 불러올 파장은 충분히 컸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님, 저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도덕의 장으로 옮겨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다. 기울어진 쪽을 다시 수평으로 돌려놓는 일. 그게 내가 오늘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날 밤 윤기의 잠은 얕았다. 뒤척임에 맞춰 침대 스프링이 작은 파동을 만들었다. 나는 그 파동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짐했다. 내가 깰 때는 침대가 아니라 그의 세계가 되리라고. 다음 주 회사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기 과장 인사팀 불려갔다더라.
나는 그 소문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문장을 흘려보냈을 뿐이다. 나는 완벽한 아내였다. 적어도 세상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새벽 5시, 부서 내 사적 관계 자제 공지 있잖아요. 이번에 좀 강해질 거래요. 그 문장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충분히 아팠다. 윤기는 점점 말이 줄었다. 집에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욕실 문 앞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에선 가끔 화이트 노이즈가 잡힌다. 의미 없는 소리.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내는 소리도 그와 비슷했다. 말은 없고 신호만 있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메시지가 화면에 남았다. 과장님, 개인적인 만남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회사 규정도 있고. 회사 규정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윤기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다. 그가 나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에서 나는 불을 하나하나 꺼 나갔다.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현관. 마지막 스위치를 내렸을 때 세상은 아주 잠깐 고요했다. 이제 다음 스위치를 켤 차례였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다. 복수는 계산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그 계산을 이어갔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는 최아라라는 이름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소희.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민 파일엔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캡처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사모님에게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7대3 정도요. 남편 쪽 잘못이 명확하니까요. 7대3. 괜찮았다. 하지만 내 계획은 더 깊었다. 돈만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뿌리를 잘라낼 거였다. 혹시 회사 자리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순간 눈을 치켜떴다. 직장 내 불륜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은 이런 문제 민감하게 다루거든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답은 이미 거기 있었다. 며칠 뒤 윤기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슬쩍 훔쳐보았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과장님, 개인적인 만남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윤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이미 그렇게 시켰으니까. 윤기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소를 지었다. 게임이 시작됐다. 3일 후 나는 익명의 메일을 인사팀에 보냈다. 첨부 파일 안엔 사진, 날짜, 장소가 정리되어 있었다. 윤기 과장과 마케팅팀 서연 대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합니다. 보낸 직후 나는 서연을 불러냈다. 새로운 역할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무슨 역할이요? 윤기 과장이 당신을 괴롭혔다고 회사에 알리세요. 네? 그건 너무... 선택은 하나예요.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의 공범으로 남든. 나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흘려놓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윤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왜? 마케팅팀 이서연 대리가 나를 성희롱했다고 신고했어. 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리가,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윤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근데 증거가 있다고. 조사 기간 동안 자택대기래. 그럼 해고? 응.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을 본 듯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내 안에서 어떤 갈채가 터졌다. 하지만 겉으론 눈물이 맺힌 척했다. 당신 억울하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윤기는 답하지 못했다. 답을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판은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 2주 뒤 해고가 확정되었다. 윤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다. 나 진짜 억울해. 나는 서연한테 그런 적 없어. 나는 서류철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호텔 앞 카페, 모텔, 윤기와 서연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그는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나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알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는 흐느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 차갑고 완벽한 방법. 나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서. 이혼하자, 김윤기. 6개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재판 결과 나는 재산의 80%를 가져왔다. 집, 차, 예금, 주식, 그리고 위자료 2억까지. 법정에 서 있던 김윤기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영업팀 과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해고당한 불륜남이라 불렀다. 김윤기는 백수가 됐다. 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이력은 어디서든 치명적이었다. 그가 이력서를 넣은 회사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렵겠습니다. 한때 명함에 새겨진 과장 2글자를 자랑스럽게 흔들던 남자. 이제는 술집 구석에서 명함 대신 소주잔만 붙잡고 있었다. 이서연. 그녀 역시 무사하지 않았다. 불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마케팅팀 이서연. 과장이랑 그 일 알지? 사람들의 귓속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결국 회사를 떠났지만 새 직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면접 자리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찍혀 있었다. 아, 그 이서연 씨? 짧은 침묵 뒤 문은 언제나 닫혔다.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을 자랑하던 그녀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댓글창엔 비난만 가득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달콤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햇볕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나 자신을 드디어 되찾았다. 그날 김윤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알아야, 나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나는 피식 웃었다. 손가락은 주저하지 않았다. 너는 이제 내 인생의 과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대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한때 숨막히던 공기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내 안을 가득 채운 건 후회도 분노도 아니었다. 해방감. 그것뿐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야. 차갑게 계산해서 완벽히 끝내는 거지. 그래야 가장 달콤하니까. 완벽한 아내의 완벽한 복수. 김윤기도 이서연도 무너졌고 마침내 나만이 살아남았다. 나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의 아내로도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겠다. 이제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흘러간다.